안녕하세요. 반값보험료 만들기입니다. 오늘은 보험금 청구하니 소장 내미는 보험사라는 제목의 영상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관련된 뉴스가 하나 있어서 이거 한번 소개를 좀 해보려고 하고요. 얼마나 좀 안타까운 케이스입니까? 근데 이런 일이 나에게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보험을 바라보는 바람직한 관점이 어떤 게 있을까? 그런 내용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얼마나 기가 차요? 열심히 보험료 내고 나중에 보험금 타려고 했더니 안 줘요, 보험금을. 그리고 소송하자 그러고 소장 날리는 거예요. 그럼 몸 아프고 병원에 이렇게 누워있는데 보험회사랑 소송할 수가 있습니까? 그럼 뭐 5천 받을 거 그냥 2천에 사인합시다. 뭐 그렇게 가기도 하고 아예 지급을 못 받기도 하고 뭐 그런 거죠. 보험회사는 그냥 대기업이잖아요. 소송하는 팀이 따로 있는 거죠. 거의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게 아닌데 개인 입장에서 너무 힘드니까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한번 기사 보면서 우리 한번 생각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TN에서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전이된 암은 인정 못한다. 보험금 대신 소장 내민 보험사. 갑상샘 암 진단을 받았는데 그게 전이가 돼서 림프절로 전이가 됐다는 거예요. 갑상선 암은 우리가 흔히 소외감, 유사암 그렇게 들어가잖아요. 그 진단금이 작은데 그게 림프절 전이 돼서 림프절 암은 일반 암이어서 진단금이 크죠. 림프절 암 진단금을 청구를 했는데 이거는 원발암, 처음 발생했던 암에서 전이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지급을 안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 보험금 계속 청구했더니 보험사가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볼게요. 강원도 원주에 사는 누구는 갑상선 암을 진단을 받았고 수술했는데 확인하니까 림프절까지 전이가 됐다. 암보험을 가입했었는데 10년 전에 갑상선 암은 유사암으로 분류돼서 보험금 1,400만 원을, 림프절암은 일반암이라서 7천만 원을 받을 수가 있게 가입을 하셨었나 봐요. 일반암을 7천이나 가입하셨으면 많이 가입하신 거죠. 근데 보험사는 지급을 안 하겠다는 거죠. 암이 전이됐다는 내용의 병원 진단서를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사는 1,400만 원만 지급하겠다. 원발암이 이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갑상선 암에서 시작한 만큼 일반암이 아니라 유사암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회의를 거쳐서 최종 결과를 알려준다고 했는데 한 3주 정도 있다가 연락 오기를 보험회사가 자기네는 보험금을 줄 수가 없으니 일반암으로 줄 수 없으니 소송을 할 테니 법적 대응을 해라. 그게 답으로 왔다. 그런 인터뷰를 한 겁니다. 이 박 씨부는 발생 부위 전이에 따른 보험금 지급 규정, 즉 유사암이 일반암까지 퍼질 경우 처음 발병한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약관 설명을 듣지 못했다. 보험 가입할 때 이런 자세한 설명을 못 들었다는 거예요. 녹취를 살펴봐도 이 부분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주장을 했지만 보험사는 채무가 없다. 내가 돈 줘야 될 게 없다. 라고 하면서 수백 장에 달하는 소장을 보냈다. 수백 장이 뭐 얼마 이만큼 되나요? 이거 받아보면 이거 아픈 사람이 읽어볼 수나 있나요? 전이된 암은 일반 암이 아니라 암의 진행 정도에 불과하고 사전에 암 전이에 따른 보험금 지급 규정을 설명하는 역시 의무 대상이 아니라는 게 보험사 입장. 보험사는 그냥 해보면 되는 거예요. 해서 이기면 좋은 거고 지면 그럼 뭐 어쩔 수 없이 어차피 나가야 되는 거 그냥 나가면 되지. 그런 생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약관이 사실 명확하지 않은 경우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사실 약관이 있습니다. 근데 유명무실한 상태다. 회복에 힘겨운 암 환자들은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기표와 함께 기나긴 소송까지 벌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럴 때는 손해사정사 도움을 받아서 여러 가지 법적 검토를 같이 해야 될 수 있죠. 그리고 이분이 잘 하신 건데 상품 설명 미흡이란 조건으로 우리가 민원을 넣고 재청구를 계속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받는 경우도 있고 또 보험 가입한 시기에 따라 그게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좀 복잡하긴 합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도 영리회사다 보니까 가능하면 법을 활용해서 본인 회사에 유리하게 하려고 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 구조라는 거예요. 보험회사랑 보험 가입자랑 결국 돈을 가지고 나중에는 싸우게 되는 거기 때문에 작은 거는 문제가 안 생깁니다. 큰 보험금 청구할 때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보험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고 너무 보험을 믿어서도 안 된다.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죠. 자, 제 책에서 이 내용 하나 가져와 봤는데 제가 예전에 본 책 중에 보험회사가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진실이라는 책에서 보면 보험회사의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사례를 꿰볼 수 있다. 작은 보험금 청구에는 착실히 응하던 보험회사들이 큰 보험금이 청구되면 보험금을 주지 않기 위해 악마로 변하는 경우가 많다는 내용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보험회사는 고지의무 위반한 거 아니야? 자필 서명 안 한 거 아니야? 타 보험사, 여러 다른 보험사 잔뜩 가입한 거 은닉하는 거 아니야? 또 질병분류 코드가 불일치한 거 아니야? 확정 진단이 아닌 임상 추정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입원 사유에 미해당하는 거 아니야? 수술 방법에 충족되지 않는데? 등등의 보험금 미지급 조건의 가입자를 끌어들여서
어떻게 해서든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 내용이 저 책에 그대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모든 경우에 보험회사가 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겠죠. 누가 봐도 명확한 거에 대해서는 지급을 할 거예요. 근데 살다 보면 애매한 것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중간 단계에 있는 것들이 항상 있는 법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보험회사는 자기한테 유리하게 해석을 하고 우리는 또 반대로 해석하고 서로 전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관점을 가져보면 어떨까, 그런 차원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희한한 게 보험이 내 돈 잘 내고도 내가 보상을 받을지 못 받을지 걱정하게 되는 그건 이상한 상품이다. 가입을 받아줬으면 무조건 지급을 하든지, 그것도 아니에요. 내가 돈을 잔뜩 내고 가입을 하는데 정말 위중한 순간에 나를 배신할 수도 있게 되는 게, 그런 게 보험이라는 거죠. 100% 이거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입한 보장 그대로 다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생각을 늘 해야 한다. 이 관점을 가지는 게 오히려 더 낫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여러 가지 사례들이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보험 때문에 보험 가입해준 설계사랑 등을 지는 사람들도 많고 보험에 치를 떠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게 이런 거죠. 믿어서 이렇게 했는데 배신감을 느끼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 너무 많이 가입할 필요도 없다는 게 제 생각인 겁니다. 최대한 중요한 거 몇 개만 그냥 집중해서 소액으로 가입하고 너무 많이 가입하지 말자는 거예요. 너무 많이 가입하면 보험회사도 안 주려고 애를 쓰겠죠. 큰 보험금인데 뭐 1,000, 2,000 나가는 게 아니고 뭐 1억씩 나가게 되면 보험회사도 그냥 그대로 주겠어요? 어떻게든 막 방법을 찾아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많이 가입하지도 말자. 필요한 거 적당하게 가입하자. 또 보장을 자꾸 욕심나서 늘리면 늘릴수록 보험료가 올라가면 유지 못하고 도중에 해지한다. 그 내용 계속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보험도 중요하지만, 중요해서 우리가 가입은 하지만 제가 가입하지 말자는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 돈을 조금이라도 더 아끼고 내 돈 더 모아가지고 내 자산을 많이 만들어 놓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20대 중후반에 제가 어린이 보험에서 성인 보험으로 넘어가자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그때 그런 말씀 늘 많이 하시는데, 그때 가서 성인 보험 뭐 병력 때문에 가입 안 되면 어떡하냐, 그런 걱정을 하셔요. 근데 사실 실비는 너무 중요하니까 실비는 태아 때부터 제가 가입해서 100세 보장을 만들어 두자라고 하는 거고, 3대 질병 보험을 20대 중후반에 새로 가입하는 건데 성인 플랜으로 그거 가입 안 되면 그 3대 질병 보험 가입할 돈을 보험료 통장에 계속 만들어서 연봉률로 계속 투자하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연금저축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연 7%, 8% 수익만 ETF 통해 잘 해서 꾸준히 수익을 내면 나중에 보험금 타는 금액보다 그 돈이 불어나는 금액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실비는 여전히 살아있으니까 가정재정에 치명타가 올 확률은 사실은 조금 줄고요. 그런 방법들도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돈이 많으면 보험도 필요가 없잖아요. 내 돈 내고 치료받으면 되죠. 보험에 너무 목매일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보험 많이 하는 것보다 어떻게든 돈을 아끼고 줄여서 젊었을 때부터 노후 자산을 많이 만들어 놓자.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을 가져보면 진단금 같은 거 너무 많이 넣지 않게 되죠. 많이 넣었다가 못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 생각이 들면 많이 넣고 싶은 생각이 좀 사라집니다. 저는 오히려 그런 관점을 가지자는 거예요. 그 대신 우리가 건강검진을 자주 받자는 거예요. 너무 젊어서부터 건강검진 계속 받을 필요는 없지만 몸이 좀 이상하면 그냥 건강검진 받으러 가서 한번 체크해 보시고, 뭐든지 조기 발견하면 생존율이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뭐 보험의 정답은 없지만 저희 관점은 좀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서 맨날 항상 약자에 서 있는 그런 보험 가입자가 아니고 보험 가입자가 좀 우위에서는 그런 자리에 섰으면 좋겠어요. 그런 현명한 가입자가 다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공유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